이성균은 1975년 3월 2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전 세계가 영화 기생충을 통해 알게 된 재능 있는 배우입니다. 그는 온화함과 품격, 지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모든 한국 여성들이 동경하던 남자이며 국민 남편이라는 애칭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배우 전혜진과 결혼하여 두 아들을 두었으며 스캔들도 없고 보여주기식 행동도 없으며 오직 실력과 헌신으로 쌓아 올린 모범적인 커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온화한 미소 뒤에는 3번의 영화 탈락, 협박, 누명, 그리고 결국 외로운 죽음으로 이어진 비극적인 인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은 한때 온 국민이 사랑하고 지금은 깊이 애도하는 남자 이성균에 대한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12가지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성균은 처음부터 연기자의 길을 걷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젊은 시절 그는 음악을 배우고 작곡가가 되기를 꿈꿨지만 이후 한국예술종합학교에 합격하면서 연기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데뷔 초기에 이성균의 낮고 허스키한 목소리는 단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말소리가 너무 작고 발음이 뚜렷하지 않으며 드라마 주연을 맡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꾸기보다 오히려 그 목소리를 더 섬세하게 다듬고 조절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성균의 따뜻하고 느릿한 음성은 그의 상징이 되었으며 그가 목소리를 낼 때마다 관객들은 그 울림을 잊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재학 시절 이성균은 틀에 잘 맞추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입시 면접 중 긴장한 나머지 무심코 욕설을 내뱉은 적이 있었는데 뜻밖에도 그 솔직함이 심사위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일화는 이후 이성균이 직접 방송 프로그램과 인터뷰에서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당시 함께 공부한 동기들은 이성균을 조용하지만 고집이 센 사람으로 기억하며 가끔 담배를 많이 피우고 수업에 결석하던 모습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고나 정학을 당했다는 등의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일 뿐 학교나 공식 기관에서 확인된 적은 없습니다. 이성균은 유명해지기 전에 매우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는 오디션에 통과하고 철저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3편의 영화 프로젝트에서 연달아 하차당했습니다. 실망이 커서 연기를 포기하려 했고 처음 사랑했던 음악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대신 그는 작은 배역과 조연부터 다시 시작하며 한 걸음씩 자신의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눈빛, 말투, 그리고 숨소리 하나까지 그는 인물이 최대한 진짜처럼 느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끈기가 결국 2007년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을 통해 폭발적인 기회를 가져왔으며 그 작품은 그의 이름을 알리고 커리어를 되살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최한성 이사 역할에 큰 기대가 없었지만 이성균은 이 캐릭터를 성숙하고 차분하며 따뜻한 남성의 상징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역할은 그를 스타로 만들어줬을 뿐 아니라 끝난 줄 알았던 경력을 구해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배역을 맡게 되었고 특히 영화 기생충을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성균은 기생충의 박 사장 역을 거절했었으나 그는 처음 대본을 읽었을 때 영화가 너무 이상하고 어렵고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봉준호 감독이 직접 그의 집을 찾아가 출연을 설득해야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뜻밖의 사건으로 그는 이 작품에 참여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봉준호 감독과 배우들이 함께한 술자리에서 젊은이들과의 작은 충돌이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 일이 커졌다면 그는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을 수도 있었고 기생충은 더 이상 이성균을 세계로 이끈 영화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선택했고 기생충은 한국 영화 최초로 오스카상을 수상하며 이성균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기생충 이후 사람들은 이성균이 유명해, 가족, 존경 모든 것을 가진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룻밤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한 통의 전화, 한 개의 문자, 그리고 이성균의 이름은 한국 사회를 뒤흔든 마약 사건에 등장했습니다. 2023년 10월 19일 그는 인천경찰청의 대규모 마약 수사에서 배우 L로 지목되었으며 재벌 2세와 유흥업소 종사자 등 7명과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2개월이 넘는 조사 기간 동안 그는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하고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휴대전화까지 압수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성균이 단순히 지인의 지인으로서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약 3개월간 이어진 수사 동안 그는 3차례 긴 조사를 받았고 이름은 모든 신문의 마약이라는 단어와 함께 실렸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 소변, 모발, 다리털, 겨드랑이 털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8에서 10cm 길이의 모발 검사는 그가 최소 8에서 10개월 동안 마약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경찰 또한 그의 자택과 차량을 수색했지만
불법 약물의 흔적이나 증거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진술에서 그는 김 씨에게 속았습니다. 그녀가 제게 무언가를 건넸는데 그것이 마약인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이성균이 심각한 협박 사건의 피해자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수사 기록과 재판 자료에 따르면 유흥업소 관계자 여성 1명과 전직 배우 1명이 이성균에게 총 3억 5천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처음에 그 여성은 전화로 핸드폰이 해킹당했으니 조용히 처리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는 정교하게 짜인 공갈극이었습니다. 전직 배우가 해커 행세를 하며 여성을 협박했고 여성이 그 상황을 이용해 이성균을 협박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성균과 알던 한 사업가는 이성균이 너무 불안해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껴 대신 현금을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에서 두 공갈범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모든 결과가 그를 완전히 무죄로 만들었지만 이미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그는 극심한 심리적 압박 속에서 2023년 12월 27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성균의 죽음은 전국적인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그의 결백이 밝혀졌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는 점입니다. 그 이전에 한국의 언론과 여론은 이미 그를 범인으로 몰아갔고 방송에서는 그의 모습을 삭제했으며 계약이 취소되고 대중은 등을 돌렸습니다. 일부 언론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의 사진과 함께 마약이라는 단어를 헤드라인에 실었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사망 전 이성균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공식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자회견은 마약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된 직후 열릴 예정이었으며 그는 자신이 협박과 명예훼손의 피해자였음을 입증할 서류와 발표문까지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압박과 사회적 고립 그리고 정신적 고통이 그를 완전히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성균은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현장에는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사망 이후 온라인에서는 그가 스캔들에 휘말렸을 당시의 어두운 이면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약 수사가 시작되자 많은 동료 배우, 제작자, 오랜 지인들은 연락을 끊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사건의 역일까 두려워했습니다. 일부는 그의 SNS 팔로우를 끊었고 또 다른 이들은 소속사에 그의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독립영화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성균은 동료들의 예전 메시지를 모두 읽었지만 답장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단 한 명의 인디영화 감독만이 그에게 힘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이성균이 생전에 받은 마지막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떠나고 동료들이 침묵한 가운데 끝까지 곁에 남은 사람은 아내 전혜진 뿐이었습니다. 스캔들이 진행되는 동안 전혜진은 언론과 여론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았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이미지와 광고 계약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아무런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았고 묵묵히 남편을 조사장으로 데려다주며 그의 귀환을 기다렸습니다. 비극이 일어났을 때 그녀가 직접 실종 신고를 했고 이후 장례 절차를 모두 책임졌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으며 카메라도 기자회견도 없이 오직 한 여인의 흐느낌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일부 언론은 전혜진을 이성균의 죽음 이후 가장 큰 도움과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녀와 두 아들은 사회적 시선과 무거운 압박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은 이성균의 죽음이 단순한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2023년 중반부터 한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도로 마약 청정 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마약 조직을 단속하기보다 검찰은 관심과 이슈를 끌기 쉬운 연예계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유아인 사건 이후 배우 L이라는 이름이 등장했고 첫 조사 직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실명 추정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이 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검찰 관계자로 밝혀졌지만 사건은 흐지부지되었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성균의 모든 검사가 음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소환당했고 수십 명의 기자 앞에 강제로 모습을 드러내야 했으며 언론의 포위망 속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며칠 전 19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사적인 녹음 파일이 온라인에 유출되면서 명예와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성균은 마약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급한 기사들, 무책임한 판단들, 그리고 진실을 기다릴 줄 모르는 사회 때문에 죽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한다는 경고입니다. 아직 아무도 말하지 못한 진실을 함께 알아가고 싶다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